찍어 보겠네. 남밥, 고기, 김치, 스프에다가 약간 한라산을 먹겠네. 그 진로에 이어서 쭈이 세상 살기 팍팍하다고들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독일에서 일어난 일. 며칠 전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내일이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었던 우베 한센. 빈 털터리가 된 채 쫓겨나게 된 그는 아내를 향한 복수심에 입을 벌이며 아내를 크게 한번 훑어먹일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는데 What's the best way to pay her back? 드디어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 우베. 그는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밤중 한 손에는 드릴을 들고 지하실로 향해 지하실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널려있는 청소물을 되돌아보자 괘씸의 미소를 짓고는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인 맵 찾아보시면 3명이 보내드립니다. 서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 김수영 선수와 허소연 선수의 대결입니다. 허소연 선수는 16강에서 승리 성적의 열세를 딛고 여자 랭킹 5위인 조진호 선수를 승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받은 내용도 허소연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실수는 물론 있었지만 네. 완승의 강함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김채원 선수를 만나게 그렇습니다. 16강에서는 여자 랭킹 5위와 그리고 8강에서는 여자 랭킹 4위와 만나게 되는 허소연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회를 보시죠. 보시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현대 프로여자 복지가 16강을 시작으로 현재 8강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 선수, 김혜민 선수, 그리고 김다영 선수, 김세현 선수가 본선 시드를 받아서 현재 16강부터 출전합니다. 모든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진 상금은 1,000만 원. 제한 시간은 1시간에 1분 출기례가 주어집니다. 대진표입니다. 먼저 4강에 오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참석했고요. 오유진 선수와 만나게 된 선수가 오늘 가려드립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도진표를 봤을 때는 허선 선수가 도진표는 가장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초반부터 도승아 그리고 오늘 만약에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됐다면 오유진 선수도 만나게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거 고마워요 넘버원 백회 자, 안녕하세요. 넘버원의 유한전 경석이에요. 안녕하세요. 미키 칠소 차준이. 안녕하세요. 시야 예번 종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영대처 홍철이에요. 안녕하세요. 죄는 백수의 현기예요. 대표 특집 위기 탈출 넘버 출발합니다. 고마워요. 넘버 원. 온다. 넘버원 이 탈출 넘버원 밀가루 덩거지 위기 탈출 넘버원 넘버원은 화살고 영덕이는 화살고 3년 하고 영영수만 살고 넘버 3 거리거리 종민이는 거리거리 하지만 생각외로 안전망사 왔다 넘버폰을 그려 그명님은 넘버원의 안전기루 넘버원 아나운서 대리해준 그냥 하나 그렇지만 안전은 제일 몰라 아니 이거잖아 진정지 않아 넘버원 위기 탈출 넘버원 밀가루 콩깍지 넘버원 보면 우리 모두 안 간다. Discover the remarkable. Super. 넘버원 수에서 직접 작사 작곡한 넘버원 송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게 위기야 위기 나는 기억되는 백해되다 그래서 최정 형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많은 거 준비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 연 거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기분은 너무 좋고 감동적인데 연습 좀 하고 그랬어요. 한다고 해서 많이 기다려요. 아니 이거 여기서 댄스곡인데 마치 발라드 듣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우리 저 김종민 씨가 리허설 때보다 훨씬 기량을 발휘했어요. 나이스 역시 댄스가 역시 댄스가 솔로 부분 투설코 경적이 그 부분만 다시
우리가 한번 할 뻔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요란하게 보내려는 이유는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위기 탈출 넘버원이 100회째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수많은 사연들 가운데 내용을 모아 엄선해서 가장 도움이 됐다. 그동안 넘버원 방송 중에 이 부분은 정말 도움이 됐다는 그 부분을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와! 1위부터 100위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1위부터 1위까지. 궁금해, 1위가 뭐야, 1위가? 아이고, 말만한 사람. 보시면 마지막에 1위가 나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열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뵀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어진 그 위기 상황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탈출했는가? 그 시청자들이 직접 출연해주셔서 재연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0회 특집 위기 탈출 넘버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을 소개하는 공간신청 안전 바이어티. 고마워요 넘버원. 얘들 넘버원. 2005년 7월 9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생활 속에서 어느덧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이때 넘버원에서 소개된 정보를 활용해 위기를 탈출한 수많은 연열 시청자들이 분들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그분들의 감사 사연이 이처럼 끊이질 않는데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위험을 극복한 시청자분들의 실제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 고마워요 넘버원. 고마워요 넘버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수없이 많은 감사 사연들 중 시청자분들이 도움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먼저 86위는 2006년 3월 25일 방송된 버스 하차시 오토바이의 치이는상. 버스에서 내려지는 안전을 위해 꼭 사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엔 버스에서 내릴 때 문 열리자마자 바로 뛰어내렸는데 넘버원 보고 나서 며칠뒤 버스에서 내릴 때 방송에서 본 대로 내리기 전에 옆을 봤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평소처럼 그냥 내렸으면 큰 사고 났을 거예요. 이제는 버스에서 내릴 때 꼭 옆을 확인하고 내려요. 아하. 이번엔 85위를 차지한 엘리베이터 추락상. 엘리베이터 추락 시 핸드레일을 잡고 벽에 허리를 댄 채 바닥에 내라. 힘들지? 안 힘든데. 응? 안 힘들 땐 힘들. 2006년 중국 상하이. 아빠, 이걸 어디다 두는 거야? 여기다. 그날 잘 나가는 컴퓨터 엔지니어인 유주풍 가족은 모처럼의 나들이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엄마. 알았어, 간다, 봐. 여보 다 했어요? 그럼 자, 우리 이제 출발해볼까? 출발. 예전보다 조금 늦어진 출발. 아빠 류주풍은 서둘러 인간 공원을 향했습니다. 오늘은 상처가 있는 두 가족이 하나가 된 지 1년이 되는 날로 엄마 한동은 세상 남편과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보, 우리 갈 때 케이크 하나 살까? 그럴까? 난 딸기 올려줘. 난 초코 올려준 거. 반반짜리는 없나? 왜 없으면 둘 다 사자고. 예.
공문으로 가는 길에 제과점에 들른 한동과 딸 유지. 네, 130위원입니다. 무슨 케이크값이 이렇게 비싸? 비싸? 그래도 이 동네에선 저희 집이 제일 싸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가진 고생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운 판다. 판다. 그동안 케이크 하나 살 여유가 없는 그녀였기에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손님, 저희가 어제 팔다 남은 케이크 있는데 반값에 할인을 해드리거든요.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먹고 있어요. 비계, 나 좋아. 반값 할인은 좋긴 한데 역시 엄마 어제 만들었다는 꿈이야. 말에 조금은 의심이 갔다 판다. 하지만 냄새도 좋고 또 오늘 만든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공원에 도착한 가족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음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느 가족처럼 유즈펑 판동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데 그때 작은 사고를 당한 부자. 달려오는 자전거에 칠 뻔한 아들을 아빠 유즈펑이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구해낸다. 찬이야 괜찮아? 당신은 난 괜찮아. 창이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빠, 죄송해요. 다행히 부자는 둘 다 심각한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바닥에 넘어지면서 작은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다른데 아픈 데 없어? 괜찮다니까. 우리 아들도 괜찮지? 그럼요. 우린 누구? 사나이. 배고프다. 조금 무리한 시간을 보내서인지 출출해진 가족. 아빠는 이번 나들이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양고기 바비큐를 시작했습니다. 바비큐 시작했습니다. 다 녹았네. 아이스박스 이거 싼 게 비슷하기라고? 아니 고장났나봐. 그러게 상하지 않았을까 좀 얼마 고민이네. 안 됐으니까 괜찮았다. 이윽고 류즈펑은 서둘러 고기를 꼬치에 끼우는데 가만히 있자. 양고기 꽂을 꽂이라 없네. 어딨지? 제가 가져올게요. 아빠, 이거 어때? 야, 이거 딱이네. 딱이네. 그래. 류즈펑은 아쉽게도 아들이 구해온 꼬치에 남은 고기를 마저 끼워 구웠습니다.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자, 퀴즈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민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성과학고가 1000만원의 장학금이 걸린 4승에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지난주 파이널 라운드에서 3문제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무난히 승리를 확정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호남 지역의 도전팀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대결 열정으로 장학 퀴즈 그러는 챔피언과 전라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압도적인 점수차로 3승의 기쁨을 누린 챔피언 한성과학고 4승에 도전한다. 서울 한성과학고 조은호, 홍영범 유명한 이과 단짝 사랑스러운 두 소녀가 장학 퀴즈를 접수한다. 전북 전주 기전여고 이지우 정서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다. 문과와 이과의 최강 조합. 전남목포 전남고 영흥고 박근수 김민관. 우리의 목표는 멀리 있지 않다. 오직 자학 퀴즈 우승만을 바라보겠다. 전북 전주 전일고 박지민 차승환. 지난주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3승의 기쁨을 누린 챔피언 환성과학고. 이제는 4승에 도전합니다. 서울 서울 한성과학고 소노 홍영범. 의료 분야를 희망하는 이과 단짝. 사랑스러운 두 소녀가 장학 퀴즈를 접수합니다. 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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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여고 이지우 청서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한다. 문과와 이과의 최강 조합. 전남고 영흥고 곽준수 김민관. 우리의 목표는 멀리 우리의 있지 않다. 목표는 멀리 있지 않다. 오직 자학 퀴즈 우승만을 바라보겠다. 전북 전주 전일고 박지민 차승환. 과연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나와 전화하나요. 한성학고 화이팅. 가자하자 지정여고 가자하자 지정여고 기차 타고 차 타고 7시간 무조건 이동하자. 영고 파이팅. 다음 퀴즈는 퀴즈는 우리가 접수한다. 전일고 파이팅. 라운드 원. 라운드 1. 1라운드는 버전형 주관식 별 다섯 문제입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추가 점수가 걸린 한국사 문제들. 선수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1라운드는 총 15개의 문제를 풉니다. 맞히면 1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을 깎입니다.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문제 문제 드립니다. 드립니다. 천연기념물 330% 족제비과에 속하는 포유류. 영웅고 영어고 답은 답은 정답은 쌀입니다. 수달. 정답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문의 수호신이며 두 얼굴을 가진 신. 영웅고 영어고 답은 답은 정답은 야누스입니다. 야누스. 야누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납작한 원반 모양의 붉은색 혈액 세포. 챔피언 답은 정답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정답입니다. 파리의 개선문에서 콩코르드 광장까지 이어지는 약 2km 길이의 직선 도로. 챔피언 답은 챔피언 답은 정답은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샹젤리제 거리. 정답입니다. 목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 영흥고 답은 정답은 기니메데입니다. 재밌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2호입니다. 2호도 아닙니다. 영웅고 다시 눌렀습니다. 자, 영흥고 다시 눌렀습니다. 정답은 가니메데입니다. 가니메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1960년대 자메이카의 투속 음악이 리듬앤 블루스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챔피언 답은 챔피언 답은 정답은 레게입니다. 레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으며 성악가들이 미성을 내는데 사용하는 발성법. 어렵나요? 모르겠습니까? 3초 3초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아쉽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으며 성악가들이 미성을 내는데 사용하는 발성법. 벨칸토입니다. 벨칸토. 벨칸토. 아, 좀 좀 뒤늦게 생각이 재밌게 난것 같습니다. 넘어갔네요. 자,
자, 이제 자, 이제 2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조선 태종 시기에 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의금부 전일고. 전일고 답은? 정답은 신문고입니다. 신문고. 정답입니다. 예. 잘 맞추면서 한 문제 만에 공동선두가 공동선두가 됐습니다. 대단한데요. 신문고를 설명한다면? 백성들이 억울한 일 있을 때 네. 직접 네. 왕을 만나기 힘드니까 그 북을 올려가지고 억울한 일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의금부에 설치한 이것을 두드려 네. 억울함을 호소했던 제도다. 신문고 신문고 제도죠. 제도였죠. 연산군 때 네. 페이지에서 한동안 중지했다가 영조 때 네. 다시 부활했습니다. 네. 자, 자, 뭐 아직 초반입니다. 기존 요구의 두 여학생. 기존여고의 두 여학생. 예. 아직 조금 적응이 안 돼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아주 지금 두 여학생이 미소가 미소가 좋아요. 좋아요. 예. 근데 그렇게 꼼꼼히 있으면 안 돼요. 네. 예. 빨리 저 아는 문제 있으면 눌러야죠. 예? 서연야. 서연야, 네. 학교에 기념일이 두 번 있다면서요. 네. 1900년대에 설립된 저희 학교는 예. 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요구에 반대해서 1937년 10월 5일에 자진 폐교했다가 예. 해방 이후에 1946년 11월 26일에 아,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교 기념일이 있고 국교 기념일이 따로 복교 기념일까지.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개교 기념일 때는 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복교 기념일 때 복교 기념일은 뭐예요? 뭡니까? 국교 기념일에는 학교별로 네. 자유롭게 컨셉을 정해서 예를 네. 들면 1997년대를 배경으로 하면 네. 그에 네. 맞는 복고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끼리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주 두 학생이 굉장히 밝아요. 밝은데 밝은데 지금 점수만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20점밖에 안 차이가 나요. 물가 20점밖에 안 납니다. 힘내십시오. 알겠죠? 네. 그래요. 응?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선 3천만 원을 다 위해 돈을 내보십시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알프스 지방과 오스트리아의 티롤 지방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불리는 독특한 창법이나 노래를 뜻합니다. 챔피언 답은? 정답은 요들입니다. 요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손목의 잘록한 부분을 뜻하며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보통 이것이 좋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일고 답은? 전일고 답은? 정답은 수완입니다. 수완. 정답입니다. 아, 그렇죠. 전일고도 수완이 잘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표현을 쓰죠. 손숫자에 팔뚝 완자를 쓰는데 이 완자에는 제주나 솜씨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축 이건 건물의 나감제나 바닥이나 건축 자재에서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인해 거주자들이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챔피언 챔피언 답은? 답은? 세집증후군입니다. 세집증후군. 정답입니다. 140점으로 챔피언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전일고 답은? 정답은 호시탐탐입니다. 호시탐탐. 정답입니다. 전일고도 잘하고 있습니다. 전일고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챔피언과 함께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자,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금이나 소금에서 음정을 바르게 해주고 균형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통 취구, 천공, 지공과 함께 악기의 아래 끝에 뚫린 구멍을 가리킨다. 영웅고 답은? 이것은 무엇일까? 자, 영웅고 답은? 영은고 답은? 칠성공. 칠성공. 정답입니다. 이야, 잘하네요, 정말.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래 받을 값보다 더 얹어서 부르는 일이나 그 값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인데 자, 자, 전일고 전일고 답은? 맞히면 단독 선두. 답은? 정답은 웃돈입니다. 웃돈. 웃돈 아닙니다. 아니다. 자, 영웅고입니다. 답은? 영은고 답은? 정답은 덤입니다. 덤. 아닙니다. 더 드릴게요. 문제를 더 들을까요?
오늘날에는 값을 깎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천일고 답은? 전일고 답은? 답은 애누리입니다. 애누리 정답입니다. 결국 맞히네요. 결국은 맞히네요. 예, 다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원시 공동사회 종교의 한 형태로 동식물 또는 자연물을 영어고 답은? 답은? 애니미즘. 정답은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아닙니다. 천일고 전일고 답은? 답은? 정답은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정답입니다. 그렇죠. 동식물 또는 자연물을 집단의 상징으로 삼고 숭배하는 것이다. 이 종교 형태는 무엇일까? 토테미즘을 잘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모두 마친 현재 전주 전일고가 150점으로 선두입니다. 챔피언 한성과학과 챔피언 한성과학과 우동자 우동자 전일고. 전일고. 막상막하 대결이 펼쳐진 1라운드. 과연 전일고는 과연 전일고 1라운드의 기세를 몰아 2라운드에서 선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있을까? 아니면 아니면 한성과학과 반격을 반격을 시작할까? 시작할까? 라운드 2. 라운드 2. 2라운드는 어디서 객관식 바꿔 20문제입니다. 맞히면 2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기회는 한 한 번입니다. 번입니다. 추가 추가 점수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산 음식이 있어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2라운드는 총 20개의 문제를 푸는데요. 맞히면 2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을 깎입니다. 한 문제당 한 팀에 한 번씩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 현재 전일고부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일고부터 힌트를 고르겠습니다. 네. 뭘로 할까요? 했습니다. 하군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찾습니다. 자, 정답이 확실치 않을 때 답을 두 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챔피언? 있습니다. 이제 챔피언? 하겠습니다. 즈. 즈는 뭘까요? 아, 꽝이네요. 아, 꽝입니다. 챔피언은 한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영혼고. 영광고입니다. 장은 뭘까요? 2배 찬스 나오네요. 찬스입니다. 맞으면 2배 답을 맞히면 점수. 2배 점수를 가져갑니다. 자, 이제 그 남은 자, 이제 기존은 남은 신데요. 독점 찬스 되겠네요. 문제를 독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적당한 챔피언을 문제 제외한 세 팀은 잘 잘 쓰기 쓰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문제 문제 드립니다. 듭니다. 과메기, 영태, 굴비, 전원. 이것은 이것은 고려 문신 이자경이 자신의 뜻을 비춰 영웅입니다. 답은? 정답은 3번 굴비입니다. 3번 굴비. 정답.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자경과 이자겸과 어떤 어떤 관계가 관계가 있죠? 있을까요? 이자겸이 나는 일으켜서 실패하는 후에 영광으로 유배가 전해졌는데 예. 그래서 피굴하게 살지 말라고 굴비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역시 잘 알고 있네요. 성포의 귀양원 이자겸이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불비를 굴비를 바쳤다고 합니다. 바쳤다고 왕에게요. 예, 네,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토스카, 다음에 카르네, 뚜란도트, 투란도트, 라트라비아타. 라트라비아타. 등장인물의 이름이 제목으로 쓰인 오페라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 챔피언 답은? 정답은 3번 투란도트. 3번 투란도트. 아니다. 아닙니다. 자, 영웅고 답은? 정답은 1번 토스카입니다. 1번 토스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기존용어 보면 자, 기존용어 답은? 2번 카르멘. 2번 카르멘. 아닙니다. 아, 아쉽네요. 안타깝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정답은 제목으로 쓰인 4번 오페라가 라트라비아타가 아닌 것은 정답입니다. 무엇일까? 정답은 4번 라트라비아타. 나는요. 라는 여성을 뜻하는 정관사로 영어의 더입니다. 그리고 라트라비아타는 트라비아타는 길을 잘못 든 든 여자 여자 또는 또는 다른 길을 벗어난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 그 다음 문제.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도스토옙스키, 솔제니치. 러시아 소설가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작가는 누구일까? 챔피언 답은 답은?
정답은 3번 도스토옙스키. 3번 도스토옙스키. 정답입니다. 공동선거가 됐네요. 잘 맞히면서 전일고와 함께 다시 공동 선거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교각사루, 수주대토, 요두혈령, 활용정정. 12가지 동물이 들어간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챙겨하는 정답은 2번 수주대토입니다. 2번 수주대토 아닙니다. 전일고명은 정답은 3번 묘두현령입니다. 3번 묘두혈령. 묘두혈령. 정답입니다. 정답. 야, 전일고 잘하고 있네요. 170점. 2위와는 30점 차입니다.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묘두혈령은 고양이 목의 뭘 배물다. 알겠죠? 그래서 고양이 묘자를 쓰는데 고양이는 12간지에 포함되지 않죠. 네, 이런 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마리 퀴리, 토마스 에디슨, 제임스 왓슨, 알버트 아인슈타인. 노벨상을 2번 수상한 사람은 챙겨하는 정답은 1번 마리퀴리입니다. 1번 마리퀴리. 정답입니다. 절고 맞춰내네요. 어느새 10점 차로. 전일고를 10점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마리 퀴리는 남편 피에르 퀴리와 1903년에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네, 받았고요. 받았었죠. 1911년에는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노초, 아토초, 펜토초, 피코초. 피코초. 가장 가장 짧은 시간. 시각을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일까? 기전요고 답은 4번 피코초입니다. 4번 피코초 아닙니다. 자, 챔피언입니다. 답은 정답은 3번 페토초입니다. 3번 펜토초 아닙니다. 자, 자, 전일고 답은 답은 2번 아토초입니다. 2번 아토초.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아토초는 백경분의 100경분의 1초입니다. 100경분의 1초. 나노초가 10억분의 1초. 피코초가 1초분의 1초. 펜토초가 1000조분의 1초. 1000조분의 1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은 아토초입니다. 자, 다음 대입니다. 뉴기니, 보르네오, 마다가스카르, 세인트 마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캐나다에 있는 전일고 답은 김가민과 찬스 쓰겠습니다. 자신이 없나 봐요. 약간 지금 답에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는데 김가민과 찬스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답은요? 세인트 마틴. 4번 세인트 마틴 아닙니다. 한번 두 번째 답은요? 1번 유기니. 1번 유기니. 정답입니다. 이야, 잘 맞췄습니다. 찬스를 멋지게 성공시키면서 210점, 2위와의 격차를 60점으로 벌렸습니다. 자, 다른 세 팀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전일고처럼 캐나다에 있는 그린란드. 두 번째로 큰 다른 두 섬은 팀도 이렇게 미국입니다. 전일고처럼 잘 쓰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들입니다. 영수, 정훈, 어제영. 전일고 또 눌렀네요. 또 눌렀네요. 문제도 안 나갔는데. 문제도 안 나갔는데. 답은요? 자, 답은? 정답은 3번 어재현입니다. 3번 어제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이 무슨 문제 같아요. 이거 무슨 문제인 줄 문제가 알고 왔어요, 우리 지민군. 생각에는 나머지는 병인양요와 관련된 점수들이고 예. 어재현만 심리양요에 관련된. 이야, 그래요. 그래요.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있었군요. 예.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가 소각된 사건을 그렇죠. 거슬러 배상금과 통상 조약 체결을 요구하며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입해 침입했다. 신미 양요를 일으켰다. 이 사람은 강화도에 침입한 누구일까? 미군에 맞서 광성도를 지키기 위해 조선군을 이끈 장수는 누구일까? 어제연을 어제연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양헌수는 병인양요 때 강화도 정족산에 침입한 프랑스 해군을 대파한 무신이고요. 한성근은 병인양요 때 운수산성을 수비해서 공을 세운 무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문부는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장입니다. 자, 현재 오늘의 유일한 고3 전일고가 고3의 힘을 보였습니다. 230점 쭉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챔피언 한성과고가 150점, 목표 영웅고가 120점, 전주 기전 여우가 80점의 상태입니다. 자, 챔피언. 네. 오늘은 강적을 만났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물러갈 수 없잖아요. 벌써 4승 도전인데. 벌써 4승 도전인데, 그죠? 네. 예. 자, 자꾸 저 승수가 거듭되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우승 소식이 진부하게 느껴져서 큰 반응이. 진부하다. 진부하다. 네. 그냥 당연히 이랬더니. 역적했거니. 네. 그럼 별로 축하도 안 해줘요? 조금씩 축하가 줄어드는. 축하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어요. 아니 오늘 연승을 거듭하면 더 많이 축하해줘야 되는데. 아마 7승 때 그러니까 가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만큼 두 사람의 실력을 믿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승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렇군요. 그게 쭉 잘 나가다 오늘 오늘 방송 만났어요. 힘내야 된다 챔피언. 그래요. 우리 챔피언 실력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영봉군. 네. 지난주에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어떻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점수 차이를 봐서라도 네. 파이널 라운드에서 많은 문제를 다 맞추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갈 것 같다고요? 접전이 될 것 같다 이거죠. 이런 말 있습니다. 자, 우선 챔피언도 빨리 힘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영흥고의 수 남학생 민관군. 예. 그 목포에 먹을거리 중에 어떤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민어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민어요? 네, 왜요? 민어는 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버릴 때도 하나가 없어요. 껍질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불에도 먹을 수 있고. 전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민어 많이 먹어봤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민어가 대표적인 보양식이고 아주 값이 비쌉니다. 비싸다는데. 그래서 잘 못 사 먹어요. 이럴 때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니까 한 번쯤 와봤다면 먹어볼 만한, 먹고 갈 만한 음식. 비싸니까 많이는 못 먹어도 한 번이라도 꼭 먹어봐라. 그렇다면 근수군. 그렇다면 근수군. 또 어떤 음식 추천하세요? 목포에는 민어 또한 유명하지만 해발낙지 또한 유명한데요. 대다수 춘천에 닭갈비를 떠올리고 안동엔 찐닭을 떠올리듯이 목포에는 해발낙지를 떠올립니다. 그 이름상 해발낙지가 다리가 3개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사실은 단일 셋자를 써서 그렇죠. 단일 셋자죠. 그렇죠. 단일 셋자죠. 해발낙지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네. 해발낙지는 생으로 초장 찍어 먹어도 엄청 맛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기가 작아서 나무젓가락에 돌돌 말아서 매콤한 양념을 발라서 낙지 꼬치에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어가 맛있어요? 해발낙지가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발낙지를 좋아해요. 해발낙지 같네요. 그렇군요. 그 목포에 가는 일본만 가보십시오라고 하시나요? 저는 자연사 박물관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연사 박물관은 수중생명관, 육상생명관 등 많은 볼거리들이 있어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연사 박물관에 이웃하여서 문화역사관, 남목미술관 등이 있어서 목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항상 거의 대다수 여기를 먼저 들리곤 합니다. 그래. 그 정도 많이 가봤어요? 그 정도 많이 가봤어요? 저희는 소풍 되면 거의 소풍 장소였군요. 그러니까 공식 소풍 장소군요. 그렇죠. 그래요. 자연사 박물관 좋습니다. 그리고 기전여고의 두 여학생 지우양은 뭐예요? 저는 신약개발연구원을 신약개발연구원?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토피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저런 아직 이를 완치 가능한 효능 좋은 약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런 제가 이처럼 그러니까 아토피라든지 비형 간염 또는 알츠하이머 병 등 완치 불가능한 질병을 제가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직접 약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다면 서현? 그래요. 그렇다면 서현?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약들을. 그리고 서현양, 그렇다면 서현양은 장래희망이 뭐예요? 서현양은 장래희망이 뭐예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흉부외과 의사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흉부외과
치료학과가 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학계의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서 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직접 하겠다. 일단 네. 근데 정말 그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던데. 그 피를 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고 네. 그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서현양 지금 입장에선? 해당돼요? 네. 피를 아유, 봐도 안 무서워요? 네. 무서워할 것 같은데, 서현양. 안 무서워요. 아, 진짜요? 네. 예, 그래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아픈 사람을 내가 내가 챙기겠다. 서현이 있다. 네. 예, 아주 기전요구의 두 여성이 뭐 환자도 돌보고 약도 개발하고 아주 멋집니다. 앞으로 두 사람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아이고, 일단 남은 힘좀 문제에서 내주세요. 힘을 좀더 내길 지금 바랍니다. 네. 예. 지금 다른 가능- 사람을 돌볼 때가 아니에요. 네. 저 친구 큰일 났어요, 큰일 지금. 났어요. 나부터 사고 하죠, 그죠? 그래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네,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문인화, 산소화, 풍속화, 어진화. 이것은 주로 성기들이 즐겨 그렸으며 영흥고 영웅은 답은 근데 두배 찬스 쓰겠습니다. 두배 찬스라는 건 확실히 한 안다는 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답은 여러분? 1번 문인화입니다. 1번 문인화. 정답입니다. (40점을) 가져가면서 단번에 2위가 됐습니다. 오, 진짜 힘들었는데요.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주로 선비들이 즐겨 그렸고 시서화의 3절과 운치를 이것은 중시한 그림이다. 무엇일까? 보통 수묵화나 사군자를 소재로 1번 그린 문인화를 이 잘 그림이 맞췄습니다. 문인화입니다. 이번 문제는 주로 수묵화나 사군자를 소재로 그린 문인화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산수화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전통화고, 풍속화는 사람들의 풍속과 생활상을 그린 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우리 성도들의 어학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요일에 2시 신분용품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일 좋았습니다. 한우 씨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미화 씨, 반갑습니다. 자, 이상무 의원님, 정모 의원님에게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죠? 정선원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세월 속에 네, 묻혀있던 우리 성도들의 어학을
만나는 흥명부 일에 김씨 진품명품 소감 나오신 분들을 소개했고 여러분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한모 씨가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미화 씨, 그리고 김성호 연 나오셨습니다. 김성호 연님, 이성호 연님, 연수 연님, 그리고 장승호 연님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분들 그리고 우리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의뢰인 여러분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 만든 목가구 한정,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든 보리 장식과 멋스러운 잠금 장치에서는 정성스러운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절묘한 장식미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이 민속품의 진가를 알아본 네, 첫 번째 첫 번째 의뢰인은 목가구죠. 이거죠. 어때요? 예뻐요? 이건 이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제가 좀 이상하네요. 눈꼬리 예. 다 튀는 거 보면 신경을 나름대로 굉장히 써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건 무슨 복숭아 스타일이고, 이거는 이런 요철 모양으로 만들고,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서 만든 거 이게 같기도 이 하고. 나무도 이 가루를 전부 다 쓰였죠. 아유, 가루 다 쓰였고, 아니 이게 지금 수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가요. 네. 가벼운 건가 이게 통나무가 아, 역시 한모 씨. 오, 진짜 무겁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 시간 장치가 되어 있고, 서랍을 좀 열어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봐도 되죠? 아, 그럼요. 잠시만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오, 서랍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오, 느낌이에요. 냄새도. 이 냄새가요. 네. 어디 아니 냄새가? 풍기롭잖아요. 그래도 이게 뭐 곰팡이 냄새가 이런 게 아니고 냄새가 이게 나무가 얼마나 좋은 걸로. 오. 그리고 자물쇠가 있네요 또. 야, 이거 뭐 한모 씨가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대단하네요. 야, 진짜 전문가 나오시네. 씨가 썼던 것 같아요. 전문가였으니까. 저 이정수 소리요. 야, 이거 어이, 강남을 그런가 봐요. 향나무. 그리고 이건 내가 이거 잘 맞추겠다. 이거 잘 나왔다. 내가 저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입니다. 지난주 강원 원주를 꺾고 새롭게 챔피언을 등한 서울 한성과학고가 오늘 2승에 도전합니다. 최근 챔피언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요. 한성과학고는 과연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최근 챔피언과 이에 맞서 충청 지역의 도전팀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열정 장학 퀴즈.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배가열정 장학 퀴즈를 하는 챔피언과 충청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2승을 내는 원주를 이기고 새롭게 챔피언에 달려오는 한성과학고 장학 퀴즈 이어서는 우리가 만든다. 서울 한성과학고 조용 홍영무법 방송초를 꿈꾸던 두 소녀 이제는 우승이 목표야. 충남 천안 북일여고 충남천안 북일여고 오혜미 홍세현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호흡으로 장학 퀴즈 우승을 노린다. 충남 논산 대원고 성기찬 추교환 문과와 이과의 환상초 문제여 어서 오라. 충남 아산 운양고 김영호 남승원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문제 우리 것. 국가문제는 우리 것. 국가문제도 우리 것. 달성하고 파이팅. 결정으로 도전하라. 우리하고 파이팅. 승리야. 승리여. 우리의 전하. 우주은 역시 전사들 공고. 출발. 라운드 1라운드는 총 15개의 문제를 풉니다. 맞춘 1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을 깎입니다.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독일여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독일여고 답은? 정답은 나이건입니다. 나이거 정답입니다. 손과 입을 사용해 강한 악센트의 리듬을 만들어 다양한 효과를 내는 독일여고 답은? 정답은 비트박스입니다. 비트박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인도의 불교 문화와 그리스의 헬레니. 이번에 오냐고 답은? 3초 드립니다. 3초 갑니다. 헬레니가 아닙니다. 자, 인도의 불교 문화와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해 형성한 미술 양식. 자, 독일여고 답은? 정답은 간다라 미술입니다. 간다라 미술 정답입니다. 거북이와 거울을 뜻하는 한자를 결합해 거울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을 뜻하는 말. 챔피언 답은? 챔피언 답은? 정답은 귀감입니다. 귀감 정답입니다. 곤충을 숲으로 삼아 겨울을 나고 여름에 성장하는 버섯. 독일여고 답은? 정답은 동치마추입니다. 동충하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언자 마호메트에게 전해진 알라의 계시와 챔피언 답은? 정답은 코란입니다. 코란 정답입니다. 서로 다른 해류의 경계에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바다 영역. 챔피언 답은? 챔피언 답은? 정답은 조경수열입니다. 조경수역 정답입니다. 이제 2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하이하는. 챔피언 답은? 답은? 정답은 척파비입니다. 척파비 정답입니다. 야, 챔피언이 여기서 역전을 하네요. 아, 챔피언이 여기서 역전을 하네요. 척파비 소리하면 척파비는 흥선 대원군이 세운 비석으로서 네. 오랑캐와 어울리지 말고 그들을 배척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조선 고종 시기의 흥선대원군은 척양을 결의하면서 서울과 지방 각처에 척파비를 세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맞춘 챔피언팀이 역전 선두로 올라섰고요. 독일여고가 140점, 논산 대원고 100점, 100점, 아산 온양군 공양고가 90점입니다. 90점입니다. 자, 뭐 챔피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초반 상승세 괜찮습니다. 영문군. 영문군. 네, 예. 네, 지난주에 그 고교 입학 후에 세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네. 시험 잘 보기와 악기 상기는 이미 달성했고 방송 출연을 그 꿈을 이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이룬 것도 아니고 우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일단 굉장히 좋았고 네. 저의 상식을 전 국민에게 입증해 보인 것 저 같아요. 1승한 거 가지고 아니 그 1승하고 상식을 입증했어요? 어차피 오늘 또 이길 테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연습을 계속 할 거니까 이미 1승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예. 이미 보였다. 오, 그래요. 좋습니다. 한성과 꼬가 지난주에 파이널 라운드에서 한번도 못 푸는데 챔피언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네, 어땠을게요? 사람 이름은 언제나 약간 기다릴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파이널 라운드를 통해 그러니까 무조건 누를 필요 없다. 무조건 누를 필요 없다. 네. 그래요. 그리고 노래를 준비했다면서요, 챔피언. 예, 무슨 노래를? 무슨 노래? 우승에 대한 영혼을 담아서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을 개사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오, 멋지네요. 개사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지?
달마스자자 질식사 한 남성의 이야기. 그 이유라. 첫 번째 이야기는 호주에서 일어난 일. 호주에서 일어나는 거라. 이 여성은 가득 쇼핑백을 들고 오는 육중한 치고의 루시. 이 여성이 루시라는 여성이야? 그녀는 심한 갈증을 느꼈지만 주방까지 가는 게 귀찮아 그냥 물 마시는 걸 포기할 만큼 게을렀습니다. 얼마나 게으른 여성이었으면 저럴까. 그런 그녀가 오늘은 모처럼 만에 백화점에 가서 자신의 옷을 바로 조금만 옷들. 사왔는데 여기엔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었으니 너무 작잖아요, 루시. 사이즈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 어쩐다.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한 루시는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어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 일부러 작은 옷을 결국 사는 저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생각은 그녀는 이 옷들을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방 쪽에 전시하듯 걸어두기까지 하는데 이야, 그때 어잉? 어우, 실밥. 뜨거운 블러스에 흉하게 삐쭉 나와 있는 실밥이 루시의 눈에 띄었고 어우,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 부랴부랴 가위나 칼을 찾아보지만 방 안 어디에도 없었는데 그러다 불현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동생이 가위를 빌려갔던 게 떠오른 루시. 동생이 빌려갔다고? 동생 방까지 갈 생각을 하니 어이구, 이런 젠장. 때마침 그녀는 원상을 발견합니다. 헐! 오 쉣! 그렇습니다. 라이터. 라이터로 실밥을 살짝 태우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오 불이 쉣! 펴지는데 그 순간입니다. 예상과 달리 불길은 실크 블라우스 천을 모조리 태우기 오 시작했고 마이 갓. 설상가상으로 불은 옷에서 옷으로 옮겨붙었는데 오 쉣! 처음에 불붙은 옷들을 이불로 덮어봤지만 이미 불길은 터질 대로 퍼진 뒤라 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 마이 갓. 정체가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가위 대신 라이터를 폈다가 실밥이 아닌 집안 전체를 불난 어휴, 이런 맙소사. 이거 어떡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한국에서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이라. 소나하게 술이 취해 밤거리를 걷던 승준군. 친구에게 전화를 할까 싶어 휴대전화를 찾는데 어디 전화기? 분명 방금 전까지 있던 휴대전화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결국 승준은 공중전화로. 혼자 공중전화기로 달려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 거신 분이 누구신데요? 그 전화기 주인인데요? 아, 여기 넘버원 파출소인데요. 어떤 분이 전화 주워가지고 가져오셨어요. 와서 찾아가세요. 그래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곧장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전화한 휴대폰 찾아온 사람이고요. 응? 아, 그러세요? 이번에 그 승준은 주인공. 자신의 휴대전화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이때 덜컥 수갑을 채우는 수갑차는 경찰. 경찰. 왜 이러세요? 당신을 절도 미수 및 무단 강제 침입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난데없이 경찰에게 체포당한 승준. 대표당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체 어떤 일이가 승준. 자, 1시간 전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그때 에이, 돈도 하나도 없고. 무슨 땡땡이가 없어 돼가지고. 난감해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밝은 빛이 새 나오는 활짝 열린 창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쩌라는 거지? 순간 승준은 저 집에서 승준은. 10이라도 훔치자는 무모한 생각을 했고 아이고, 조심스럽게 저게 차를 체포된 돌아보는데 이유. 와, 씨.
역시.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온 힘을 다해 창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오, 깜짝아. 사실 집주인은 창 바로 밑에 누워 자고 있어서 송준에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두 사람. 술이 깨일 정도로 놀란 송준은 다시 창 밖으로 뛰어넘어 도망쳤는데 진짜 웃기다. 문제는 바로 휴대전화를 집 안에 떨어뜨리고 갔던 것. 큰일 났지, 큰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승준의 휴대전화를 증거품으로 확보했습니다. 한편 무사히 도망쳤다고 안도하던 승준이 문득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걸 깨닫고는 본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를 받고 번뜩이는 기질을 발휘한 경찰. 아, 여기 넘버 파출소인데요. 아, 어떤 분이 전화 주워가지고 가져오셨어요. 와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도둑질 하러 들어갔던 집에 그러다 휴대전화를 결국 잡히고 말았다면서. 결국 제발로 경찰을 찾아가 잡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줄 알아. 다음 이야기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평소보다 늦게까지 자고 일어난 우회다. 우회다. 그런 하지만 뜻이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십니다. 그때 목죽을 챙겨오는 아내. 안에. 자, 이거 마셔요.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네. 몸이 더 심해. 특히 여기. 결국 부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누가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게 평상시 운동을 안 하니까 이 근육이 뭉쳐서 이러는 거라는 것이 부인의 설명. 그만해. 그러면 운동 타령을. 뭐 하시려고. 그는 얼마나 게으른 그렇지 않은 데다 남자였으면은 기분까지 영어 저랬을까. 배웠지만 일단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은행 좀 다녀올게. 알았어. 저기 가스레인지에 냄비 올려놨으니까 한 20분 있다만 꺼줘요. 지난번처럼 깜빡해가지고 다 태워먹으면 큰일 나요. 알았죠? 알았다. 알았다고. 분할불 분해진. 깜빡깜빡 잊어가는 남편이 영 믿었지 않았지만 외출을 했고 혼자 식사를 하게 된 후에 네.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냄비까지 팔팔 끓고 있으니 더위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래. 이럴 때 화가 나. 그는 짠순이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일단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창문을 꼭 닫은 채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켜고는 시원함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렇게 더위가 가시고 나니 이제는 잠시 잊고 있던 그 밑둥이 말썽이었는데 여보, 발 마사지가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대요. 혈액순환만 잘 돼도 몸이 안 아프다잖아요. 우에다는 불현듯 아내가 습관처럼 하던 말이 떠올라 발 마사지기를 가져와 발을 올려놔 봅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날 리 없는 것. 발은 시원했지만 정작 통증이 심한 어깨와 목은 여전히 아프기만 했고 그래서 그는 금세 이건 아니다 싶어졌습니다. 하루 그때.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이게도 질식으로 사망하고만 우에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에다가 질식상한 이유는 그가 집에 홀로 있던 잠깐 사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우에다가 죽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너무나 갑작스러운데요. 집에 혼자 있던 우에다 씨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자, 아무튼 한번 맞춰봅시다. 이럴 때 이제 게스트가 나가는 보통 기수씨 도전. 의금. 지금 갑자기 이제 어깨
발목에 통증이 와서 발 마사지를 평생 안 받다가 처음으로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내 발에는 그 좋은 그 혈자리도 있지만 몸에 정말 독이 될 수 있는 정말 몸에 그 약간 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혈자리도 있습니다. 네. 무역지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죠. 무역지에 나오는 것처럼 숨이 있는 혈. 그렇죠. 숨이 많지만 숨통을 재우는 혈을 눌러서 발 마사지 안 갖다 버려서 그냥 주세요 그냥 합니다. 그렇죠. 그 손을 놓죠. 지금 그 1.6 되지 않나요? 조심하세요. 그 손을 황현이 아나운서 소리야. 했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이게 근육통이 계속 온 거예요. 그 발 마사지 무게를 목에다 갖다 댄 거예요. 목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설마. 아니 세상에. 자, 나오세요. 건강하시는 누가 있겠어요. 바로 서경석 MC가 나오는군요. 난치게.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모를까요? 저렇게. 그리고 그 제인도에 안 사용하고 자기 알아서 그냥 그 처방해서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가 정말 많거든요. 바로 이 흥당식이 이 뒤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꼬집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맞아요. 이보다 어떻게 더 꽝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요. 내가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뜻이 있는 걸까? 아주 구체적이죠. 이거를 많이 크지 않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정리한다. 직접 목에다 갖다 줍니다. 원래 발마사지 밑에다 놔야 되는데 위에다 놔고 그렇죠. 황현이 아나운서는 확실하다는 뜻. 두 분 다르면 분리하세요. 제가 분리 들어갈게요. 바로 배신. 그건 없겠지. 정답이 뭡니까 그러면? 결론은 개조했다 이거야? 오호. 이게 정답이면 어쩌냐 이거. 느낌이 좋은데 간 정답이냐 이거지 지금. 아이고 이게 정답이냐 이거지. 아이고 정말 쿨하네 쿨해. 아이고. 정답인가요? 빰빰빠바바바바. 세상에. 자 이제 입좀 막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네 이거. 위기의 사람. 정답은 바로 그는 불러남은 집안에서 했던 어떤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끝내 질식으로 사망하고 말았는데 이 바보 같은 행동이 왜 무엇일까요? 그의 어이없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에다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고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발마사지 기계를 꺼내 속는 셈 치고 일단 발마사지. 야 세상에 이게 정답이었다니 놀랍다. 대박이세. 와 아니 이게 정답이었어? 와 세상에.
제31일 KBS 바둑왕전 승자조 대국입니다. 박정환 구단 대 홍성지 구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전하는 두 선수는 무료 입신입니다. 입신들의 대결인데 하지만 상대 전적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까지 6번을 만났는데 홍성지 구단이 6전 전패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한국 랭킹 1위의 기사이긴 하지만 사실 홍성지 구단도 국내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인류 기사거든요. 네. 이런 상대 전적은 약간 의외네요. 천적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선수의 기풍에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홍성지 구단은 약간은 느슨한 느낌이 있지만 뭐 좀 여유 있게 드는 그런 기풍인데 박정환 구단이 워낙 치열하게 중반에 다가서다 보니까 그런 네. 면에서 좀 불편함을 느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상대 전적으로 볼 때는 홍성지 구단과는 잘 맞지 않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홍성지 구단의 대국입니다. 홍성지 구단이 오늘은 상대 전적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제31일 KBS 바둑왕전 승자 3회전 홍성지 구단 2012년 명의전 8강까지 진출을 했고요. 2013년 LG배 올랩에 본선에 올랐습니다. 정구단 설명 기사죠. 박정환 구단 설명이 필요 없는 기사죠. 2012년 KBS 바둑왕전 우승, 2013년에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네, 한국 랭킹 돼지 꿈꿨던 게? 이 돼지 꿈꿨던 거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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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이것도 피한장씨. 아차. 자, 여기다. 여기 딱 엄마 긴장해라. 아차. 아찌야. 이거다. 좋아. 좋아. 아찌야. 아차. 흔들었습니다. 오? 아찌야. 돼지 꿈꿨던 게? 뭔데 돼지 꿈꿨던
겁니다. 가져가. 가져가. 돌아. 돌아. 자, 지안정씨. 가자, 쌍수리. 마시고 스톱. 귀신이야, 귀신. 가져가. 개구다네. 원모드 고. 우와. 우와. 스톱. 아짜. 아짜. 어린이 도박 중독? 평소 착실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주위에 칭찬이 자자한 초등학교 5학년 경석군. 학업 성적도 뛰어난 부모의 큰 자랑이었는데 그런데 네. 내가 왜 이렇게 늦지? 어느 날부터인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경석이가 듣는 거예요. 경석이 다 그렇죠. 학습 태도가 나빠지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맞네요. 누구야? 엄마 얘기 좀 해줘. 엄마 나 지금 피곤해. 사춘인가요? 부모와 대화를 피하는가 하면 저런 다니고 있어. 뭐라? 친구들과 이해하기 힘든 문자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니 학생이 돈을 거예요. 상처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급기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일까지 벌어졌고 예. 결국 경석군은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또 누군가요? 불안동료 외동딸로 평소에 예쁜 인형 모으기가 취미인 초등학교 4학년 민정양. 민정이 나와 있는 인형은 전부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때문에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우와, 이거 난 네 거야? 진짜 부럽다. 근데 넌 이건 없어? 와, 이걸 처음 보는 거네? 응, 이거 어제 새로 사온 인형인데 이게 제일 이쁜 거래. 인정에는 없는 인형 없어. 이것도 있지? 그럼 집에 있지. 과연 세민한 민정이는 그날 저녁 엄마를 조르기 엄마에게 사간 녀석.
민정이야. 엄마, 나 새로 나온 인형 사줘. 왜 이럴까? 근데 또 사달라고 그래. 안 돼. 안 엄마, 된다. 제발. 안 된다고 했지?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엄마. 하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형들도 날카로워진 엄마. 요즘 들어 부쩍 귀가 시간이 늦어진 민정양.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학원에서 늦게 끝났어. 저렇게 쿨하게 얘기해놓고 그냥 들어가 버린 민정양. 거짓말을 하고 학원을 빠지는가 하며 책상 서랍 속에 평소 먹지 않던 불량식품이나 장난감들을 잔뜩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아니, 먹지도 않는 걸 왜? 결국 민정양 역시 엄마와 함께 병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 이 친구는 혹시 평소 개구쟁이로 홍철? 송철군. 홍철군. 야, 저런 개구쟁이였어? 장난이 심하긴 했지만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웬일인지 요즘 들어 딴 생각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다리를 떠오는가 하며 손장난을 하는 등 부쩍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홍철아, 너 다리 떨면 곤란한다. 좀 난정이 좀 있어. 하는 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떨어져. 너 엄마 말 안 들려? 아, 왜? 짜증나. 짜증나면서 우리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날도 많아졌는데 이제 출근해 가려고? 8시까지 들어야 된다? 아, 몰라. 결국 외면하는 용어만은 홍철. 경석이는 요즘 어때요? 네. 경석이가 모범생인데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 홍철이는 요즘에 부쩍 신경질만 나서 요즘들은 학생이가 빨리 거는 그런가? 그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춘기가 찾아온 것이라 생각한 홍철. 하지만 그래도 경석이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쟤도 짜증난 홍철. 점점 행동은 물론 성격까지 거칠게 변해가는 철군을 보다 못한 엄마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황당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의 증세가 과연 여기요? 이 세 분의 엄마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세 아이들이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불안한 상황. 거짓말을 하고 이런 증세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공통적으로 어떤 이유의 중독이었기 때문으로 과연 성인들에게 무엇일까요? 중독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발생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세 친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면 세 아이가 공통적으로 중독된 이 부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어떤 행위에 중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죠. 황현이 아나운서 알아? 설마? 글쎄요, 설마 이거는 제가 입으로 정답을 얘기하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일단 먼저 듭니다. 정답은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라는 알코올 중독? 허허. 술을 마셨다 이거는. 신경질적으로. 정답은 알코올 중독. 정답. 맞나요? 그럼 거지. 자, 기수씨 도전. 많이 좀 거칠어졌어요. 피곤해하고 어머니의 대화를 회피하고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일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일중독? 뭔 말이야 이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또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것도 엄마하고 대화하기가 또 싫어지고 그래서 성격이 또 급하게지고 그 바로 그냥 바로 일중독이 확실합니다. 일이 있어요. 아니면 때리겠죠. 역시 아니었네. 이 아이들이 아이고 자신 도전. 스포츠들이 항상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노홍철. 친구들끼리 해결한 거예요. 갖고 있는 이 물건을 물물 교환하거나 서로 판 거예요.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데 저렇게 단심한 말하니. 거짓말만 듣는 거야. 거짓말만 듣는 거예요. 자꾸 이
자기 걸 그대로 부풀려야 되니까 과장이 심해지고 또 뜻대로 하려고 했던 분들이 안 파는 막. 그럼 그 과거의 자신은 뭔데? 그러면 영상에서 과거의 자신은 역시 아닐 줄 알았어. 자, 힌트. 자, 우리 신이진 교수님 힌트가 과연 작전주. 작전? 뭔데 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자, 산석전환 교포전. 그리고 보통 어른들에게 이 중독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저는 머릿속에 도박이 떠오릅니다. 도박. 오. 어디가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도박을 하다가 뭐 한국날 시간도 오라라, 이거 말이 되네.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만원 빌리는 거예요. 아, 그 자신의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신이 알고 아까 그 자신의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알고 있다 이거지. 아이고, 그 영상의 자신처럼. 정답은 아니길 바라지만 도박, 중독, 본능적이라고 하고는 못 가는 거야. 빠람빠람. 역시 야. 정답은 바로 아무래도 아이의 증세가 도박 중독인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 헐. 정답은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이 세 친구 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먼저 첫 번째. 자신이 건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로 이런 행위를 절제하지 못하고 반복하면서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인데 최근 초등학생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갖가지 게임들이 학교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캐릭터 카드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용돈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최근 온라인은 물론 주위에서 쉽게 도박성 게임들을 접할 기회가 늘면서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서도 도박 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본 경석군의 경우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카드 게임에 푹 빠져 게임에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카드를 마련하느라 용돈을 모두 탕진한 것이고 두 번째. 민정량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1등 경품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복귀 게임을 하느라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철구는 아까 그 자시반만 홍철구는 또한 홍철군도 사행성 게임의 중독증,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4%가 도박 중독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그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은 어떻게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학교 주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 미니게임기들. 특히 이 중에서도 돈을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도박성 게임기의 대부분은 돈을 넣고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더 좋은 경품을 타기 위해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는 사행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 실제 지난 2006년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5,762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학교 앞에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곳이 무려 2,432곳. 어머나, 그렇게 많아. 6.2대꼴로 게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으로 도박성 게임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인데 실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돈 거래를 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카드나 상품권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게임에 이기는 데 유리한 요소 등을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 파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 허헐. 특히 판단력과 자제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도박성 게임 속 세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시간에 중독에 빠져들기 쉬운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 게임이나 사행성 네, 신희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상을 주는 뭐 돈을 딴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든지 그런 보상을 주는 그런 자극들은 뇌에서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자꾸 도파민 점점 그 시스템.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하고 아, 그렇군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억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요? 더 빨리 중독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한 번 빠지면 그게 억제가 되지 않아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실제 우리 아이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행성 오락기에 노출돼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글쎄요, 진짜 나도 궁금하네. 관찰 장소는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많은 어린이들이 무궁무진한 게임기에 몰려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게임에 열중하는 걸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탁 뜯어요. 그러면 그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봐요. 걸리면 뭐였지? 갖는 거예요. 아이고. 맞습니다. 바로 게임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병금을 얻기 위한 것. 역시 신희진 교수님 말씀 그대로네. 하다가 못 사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한 개는 4권짜리 사먹고 5개 500원. 이게 돈이 많은데 매달이 아니라. 네, 저기에서. 저는 진짜 돈이 나와요. 해서요. 그랬어? 네. 설마. 심지어 경품이 아닌 현금이 나오기도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한편에선 요즘 유행한다는 특정 카드를 사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물품 속에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구입해야 하는 판매 방식 때문에 게임에 유리한 카드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맞을까요? 네. 좀 사이즈요. 일주일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에는 안 나오는 45가요. 뭐야?